사이키델릭 락이 실험적 사운드로 사람들에게 신세계를 보여주던 시점, 몇몇 밴드들은 야 이거 그냥 더 세게, 더 빡세게 리프로 다 쓸어버리면 안 되냐? 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하드락 그리고 곧이어 등장한 헤비메탈의 시작이었죠. 사실 하드락은 브리티시 인베이전이 한참이던 60년대 중반부터 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침략의 주역이던 킹크스, 더 후, 롤링스톤즈 등의 영국 밴드들이 디스토션 사운드의 강렬한 리프와 곡 중간에서 존재감을 뽐내는 기타 솔로가 담긴 You Really Got Me 등의 초기 하드락을 보여줬죠. 하지만 하드락의 전성기는 70년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레드 제플린, 딥퍼플, 블랙 사바스 등의 전설적인 밴드들이 하드락의 전성기를 빛냈죠. 이들의 곡은 파워코드와 디스토션을 본격적으로 활용하여 기타 리프가 훨씬 묵직하고 공격적이며 블루스 기반의 흐름은 유지하되 BPM이 느려지고 리프 중심으로 곡이 굴러가기 시작했습니다. 드럼은 더 세게, 더 크게, 킥과 스네어가 마치 총알처럼 꽂히는 사운드를 뿜어내었으며 보컬은 샤우팅과 초고음, 그리고 귀를 찢는 절규가 담겼습니다. 지금 흔히 락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들이 거의 이때 나왔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시기의 락 음악들을 클래식 락이라고도 부릅니다. 기타 리프에서 시작해서 드럼이 빵 터져주고 절규하는 보컬과 그 뒤를 잇는 미친 듯한 기타 솔로, 그리고 다시 리프의 반복. 이 공식이 이때 완성되었으니까요. 그리고 하드락의 줄기에서 헤비메탈이 갈라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둘 다 무겁고 강렬한 음악이지만 헤비메탈은 거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조금 더 무겁게, 조금 더 어둡게, 그리고 더 빠르게, 여기에 극단적으로 왜곡된 디스토션 사운드를 바탕으로 압도적인 볼륨과 기교를 뽐내기 시작하죠. 레드 제플린과 블랙 사바스가 헤비메탈의 전성기를 이끌고 오는데, 특히 레드 제플린의 앨범 레드 제플린 4는 메탈 역사상 가장 많이 팔린 앨범에 등극하며 헤비메탈 대중화의 선구자가 되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4천만 장 이상이 팔렸는데 메탈 앨범이 이렇게 많이 팔릴 수 있다니 정말 어마어마한 결과를 보여준 셈이죠. 이후로 레드 제플린의 보컬 로버트 플랜트와 기타리스트 지미 페이지는 현존하는 거의 모든 보컬과 기타리스트에게 영향을 주는 초거물급 아티스트가 되었습니다. 반면 블랙 사바스는 흥행 성적은 레드 제플린에게 밀렸지만 꽤나 많이 말이죠. 그래도 좀 더 본질적인 음악으로의 메탈을 선도해 나간 밴드였습니다. 그들의 앨범 파라노이드는 초기 헤비메탈의 정수를 보여주는 앨범으로 호평을 받고 있죠. 특히나 블랙 사바스의 보컬 오지 오스본은 악마 숭배나 그 외 수많은 기행을 보여주며 한때 국내 기사에도 여러 차례 다뤄질 정도로 강렬한 이미지를 제시했는데 Evidently threw an unconscious bat on the stage and he thought it was a rubber bat, whatever, and he picked it up and bit the head off. And Sean's going, Tommy, it's real. I'm like, what? 흔히 대중들에게 메탈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들은 이때 블랙 사바스와 오지 오스본으로 인해 굳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들의 음악 또한 헤비메탈의 교본처럼 여겨지고 있고 특유의 어둡고 음산하며 무거운 분위기는 후대에 여기에서 또 한 발 더 나아간 데스메탈이나 고딕메탈 등의 뿌리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딥퍼플 또한 2기에 접어들면서 엄청난 스크리밍 보컬인 이안 길런을 영입하고 본격적인 메탈 사운드를 뿜어내기 시작합니다. 역대 최고의 락 보컬로 손꼽히는 이안 길런이 뿜어내는 보컬과 역대 최고의 락 기타리스트 리치 블랙모어의 화려하고 공격적인 기타 사운드는 80년대에 접어들면서 스피드 메탈과 스래시 메탈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여기서 또 멜스메라고 스피드 메탈 중에서도 좀 더 멜로딕한 느낌의 곡들을 묶어서 부르기도 하는데요. 제가 처음 메탈에 빠지게 된 게 바로 이 장르입니다. 이렇게 하드락과 메탈은 꽃을 피웠고 그 이후로 아이언 메이든, 주다스 프리스트, 모터헤드, 그리고 메탈리카 같은 역사에 남을 메탈 밴드들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그렇다면 메탈과 하드락의 차이는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요? 저도 이 부분이 늘 궁금했었는데 간단하고 깔끔하게 정리 한번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죠. 하드락은 블루스를 기반으로 한 강한 사운드의 락이라면 헤비메탈은 거기에 더해 속도, 어두운 느낌, 그리고 공격성이 더 추가된 일종의 진화형이라고 볼 수 있어요. 두 장르가 겹치는 부분이 많지만 하드락에 비해 메탈은 좀 더 이데올로기가 강한 음악이죠. 사운드적으로 보면 하드락은 강렬한 리프 기반의 그루브를 좀 더 강조하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여전한 블루스의 뿌리가 느껴집니다. 레드 제플린의 Whole Lotta Love를 들어보시면 느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컬 또한 파워풀하고 고음이지만 여전히 소울풀하고 블루지한 톤을 많이 활용하고 가사의 경우에도 락앤롤의 전통적인 주제라고도 할 수 있는 사랑, 성, 자유, 그리고 반항을 노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헤비메탈은 속도와 기교, 그리고 압도적 볼륨을 전면에 내세우며 더 무겁고 빠른 사운드를 보여줍니다. 드럼도 더블킥과 미친 듯한 스네어 연타로 좀 더 공격적인 리듬을 가져가죠. 보컬은 롭 헬퍼드 같은 초고음역대의 샤우팅에서부터 데스메탈 이후의 그로울링과 스크리밍 등 다양하게 진화해 나갑니다. 가사는 아까 말한 것처럼 좀 더 이데올리기적인 느낌으로 흘러가는데 사회적 불안, 전쟁, 종교, 악마, 판타지, 인간 내면의 어둠 등을 소재로 많이 삼았죠. 하드락과 메탈이 폭발적인 사운드로 세상을 뒤흔들던 동시기, 또 다른 방향에서 락은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 있었습니다. 락, 이걸 좀 더 예술적으로 만들어 볼 수는 없을까? 이런 의문에서 출발한 흐름이 바로 프로그레시브 락이죠. 이 장르는 락을 단순한 반항이나 에너지 발산이 아니라 예술의 경지로 끌어올리겠다는 야심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곡은 3분짜리 싱글 대신 10에서 20분짜리 대곡으로 변했고 단순한 4분의 4박자 대신에 8분의 7, 8분의 9 같은 변박이 튀어나와 듣는 사람을 당황시키기도 했죠. 악기 편성도 기타, 베이스, 드럼만으로 끝나지 않고 멜로트론, 신디사이저, 플룻 같은 악기들이 합류하면서 훨씬 다채로운 사운드를 만들어냈습니다. 가사 또한 사랑이나 자유 대신 우주, 판타지, 철학 같은 추상적이고 난해한 주제들로 뻗어나갔죠. 대표적인 밴드를 꼽자면 당연 핑크 플로이드가 빠질 수 없습니다. 초기에는 사이키델릭 락의 선두주자였지만 1973년에 발매한 The Dark Side of the Moon을 기점으로 단순한 사이키델릭을 넘어서 프로그레시브 락의 정점으로 올라섰죠. 앨범 전체가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지는 컨셉 구조, 재즈와 아방가르드적 편곡, 그리고 시간, 죽음, 자본주의, 광기 같은 철학적 주제를 담아낸 이 작품은 이후 프로그레시브 락의 교과서처럼 불리게 됩니다. 킹 크림슨, 제네시스, 예스, 에머스, 레이크 앤 파머 등등이 프로그레시브 씬을 대표하는 락밴드들입니다. 특히 에머스, 레이크 앤 파머의 라는 곡을 한번 들어보시기를 추천드리는데요. 20분이 넘는 대곡입니다. LP 한 면이 단 한 곡으로 꽉 차 있죠. 아르마딜로 탱크라는 가상 전투기계의 스토리가 담겨 있는데 특히나 많은 락 키보디스트들에게 영감을 가져다준 명곡입니다. 커버부터가 상당히 귀엽죠. 하지만 이런 음악들은 생각만큼 많은 환영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대중들에게는 너무 길다, 너무 어렵다는 평이 많았고 당연히 상업적으로 하드락이나 메탈만큼 대중성을 확보하지는 못했죠. 그럼에도 음악적 실험과 예술적 도전이라는 측면에서 프로그레시브 락은 락의 지평을 넓히는 데 엄청난 역할을 했습니다. 이후 드림시어터 같은 프로그메탈, 아트팝, 심지어 영화와 게임 음악까지 이 장르의 영향을 깊게 받았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죠. 하드락이 더 크게, 더 세게 였다면 프로그락은 더 복잡하게, 더 예술적으로 였다고 할 수 있겠네요.